Our illusory sense of agency has a deeply important social purpose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읽을 텐데요. 이 에세이 읽기에 이 저작권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에세이들, 이혼의 에세이들이 잘라서 인용하지 않는다면, 편집해서 인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름이랑 이런 걸 다 써준다면, 온라인으로 할 때도 전체 아티클을 안다면 괜찮다. 왜냐면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이라고 이 저작권 갖고 전부 다 이 시끄러우니까 크리에이티브 커먼에는 그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관여가 돼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의 글들을 많이 내가 읽는데 이제 앞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걸 조건을 발견했어요. 어쨌든 our illusory sense of agency has a deeply important social purpose.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에이전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이전시의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혼란스러움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에이전시는 지금 당장 설명하기 어렵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에이전시가 뭐냐면 행동할 때 하나의 책임 주체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자를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그 행동자의 문제, 그 행동자의 특성을 에이전시라고 그래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근대 자아는 독립 주체성, 하나의 독립된 주체를 가진 존재를 말하거든요. 원래 근대적 자아는 완결된 하나, 나, 그죠? 나. 보통 나라고 그러는 거. 너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니? 너는 어떤 결정을 내리니? 나 또는 너. 라고 말할 때, 나 또는 너라고 말할 때, 나 또는 너. 라고 말할 때, 이 나 또는 너라는 하나의 사람. 그지? 이게 이제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낭만적인 고백에 기초하는 거죠. 그죠? 이게 근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가장 이런 것들을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거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의 독립 주체성을 가진 자아의 선언을 믿는 거죠. 그죠? 지금 세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자아, 근대의 자아, 이 근대의 자아가 사실은 힘을 못 발휘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탈근대의 자아, 지금 시대의 자아는 데카르트의 극장이라고 말해요. 다니엘 데넷이라는 철학자의 용어인데 데카르트가 말한 고기토야라고 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죠? 그거죠. 나는 생각한다. 이게 이제 근대자의 핵심이잖아.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선언문이죠. 이게 근대 자아의 선언문이란 말이에요. 근대적 자아의 선언문인데 이 다니엘 데넷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극장이다 이거죠. 극장. 진짜 있는 현실의 쪽이 아니라 여러 개의 원고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원고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하나의 책임 주체인지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치? 너가 지금 그 행동을 했는데 그게 너가 한 거냐? 라는 게 모호해질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행동이 아니라 행위할 때, 그치? 행위할 때. 행위는 책임지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책임 주체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체, 자 이런 식의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대신 행동자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자아란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요 대신에 자아란 말 대신에 행동자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아를 못 쓰니까 그 대신에 행동자라고 쓰는 거죠. 그죠? 자아란 말을 못 쓰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좀 어려운 용어일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아는 언어로 바꿔보면 쉬워요.
사랑과 결혼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사랑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개의 자아가 있죠. 썸이란 말, 우리 썸 탄다는 말을 하죠. 썸 탄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썸 탄다. something. You are something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you are something은 you are everything과 달라요. You are everything. 당신은 나의 전부야. 이 근대적 자아죠. 근대적 사랑이란 말이죠. 나는 너를 사랑해 할 때 나의 일부가 너의 일부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때 나는 나의 전부가 너의 전부를 사랑해. 그래서 결혼은 행동자의 책임지는 행위예요. 행동자가, 이것도 행동하는 사람이지. 행위자지. 행위자지만 이때 행위자는 평생을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평생 그런 사람 많이 하죠. 결혼식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윤리도덕의 차원에서, 공동체의 차원에서, 법의 차원에서 근대사회 속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새 사람들한테 무서운 거죠. 여기 무서운 거예요. 결혼을 회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You are everything. 너 이렇게 말했잖아. 너는 앞으로 책임져야 돼. 이게 무서운 거죠. 그지? 이게 지금 사회에서 결혼을 회피하는 이유인 거죠. 오케이? 이건 정부에서, 정권 당국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You are something. 너 대단해. 이거죠? 너 대단해. 그죠? 당신 대단해. 그러니까 인생 전부를 당신에게 투신할 의사는 없다. 투신을 꼭 하진 않을 거다. 라는 유보가 있단 말이에요. 유보. 이게 썸이에요. 썸. 그래서 요새 썸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이유가 누구도 근대적 자아로서 100% 상대방한테 전부야 하고 투신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긴 하는데 결혼하는 건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까지 걸려요? 출산의 문제까지 걸리죠. 출산 회피. 지금 이 문제가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냐면 인구 정책, 그지?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죠. 위기를 극복하려면 바로 이러한 인식에 대한 해결책, 대책, 그지? 그러니까 출산 회피, 인구 축소,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란 말이죠. 왜 한국의 문제만 아니냐면 이게 전 세계 문제죠. 시대의 문제니까. 근대 시대의 동원이잖아. 그죠? 이라서 세계적인 문제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하면 세계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겠죠. 오케이? 요거를 좀 읽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하고 도대체 이런 얘기들이 왜 나하고 무사가 있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그래요. 요거 있죠. 욜로라는 단어 있죠. 욜로. You only live once를 줄여서 욜로라고 그러는데 요 말을 영어로 다시 설명해 보면 보세요. You only live once. 이 영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원래 제대로 된 영어는 You live only once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영어예요. 근데 You only live once는 여기 컴마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너는 혼자 산다. 한 번만 산다가 아니라 너 한 번밖에 안 살잖아.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욜로란 말이 요런 단어가 아니라 요런 단어예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현재의 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죠? 미래만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현재를 즐겨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꼭 뒤집어 말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미래 말고 현재를 즐겨라 이 소리예요. 어떤 계획도 미래가 잘 오지 않으니까. 그지?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그러지만 사실은 리멤버 됐어요. 직역하면. 미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어버릴 텐데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가 많냐면 몰입이라는 단어 많이 써요. 몰입. 이게 영어로 플로우라고 그러는데
플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게 뭐 몰입 그런 책 굉장히 많고 이게 교육 쪽에 뭐 가르치는 사람들 쪽에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조금 전에 그거하고 관련됐는데 이 얘기들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나를 희생시키고 있지 않나요? 이 말 자체가 혼란스러워서 이 설명을 듣고 아 그래 지금을 즐기자라고 지금을 즐기고 잘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도대체 뭐가 지금을 즐기는 것인지를 몰라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행동에 옮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바탕에 깔려 있는 이 철학을 사상을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길을 믿는 것은 근대사상이에요. 그죠? 근데 미래 앞으로 유토피아하고 천국이 있을 거고 잘 될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근대사상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믿었냐면 이때는 나가 하나에 나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나가 하나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나를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근대사상 이런 근대사상에 대한 회의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런 유토피아 사상, 열심히 살아서 미래에 뭐가 오고 열심히 살면 돈을 벌어서 나중에 집도 사고 뭐 그런 거 있죠. 그지?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낳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you only live once의 you가 중요한 거야. you. 너가 누구냐 이거죠. 그 설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적인 얘기는 하나의 나가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몰입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굉장히 모호한 말인 게 어디서 어디까지 몰입하느냐 그런 뜻이죠. 그지? 어디서 어디까지 몰입하느냐. 이때 몰입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몰입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몰입하다 보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미래와 현재는 다르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고 캐세라세라 아무렇게나 살자는 표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로 이런 식의 생각들을 믿고 살아가고 싶다면 근대적 자아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사상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걸 제대로 이렇게 살아내기가 어려울 거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 영어로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래의 자아.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좀 욜로 얘기, 조금 전에 한 얘기를 이렇게 영어로도 말을 해요. 테드에 나온 얘기인데 Human beings are work in progress that mistakenly think they are finished.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상태가 완성품이라고 잘못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인간은 작업 중의 과정이다. 나가 지금 완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보고 역사적 종말이라는 환상, 응? End of History라는 역사적 종말. 내가 여기서 끝이야. 여기가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환상이 있다는 거죠. 그치? 근데 지금의 나라는 사람은 미래의 나라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아까 그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내가 왜 이걸 보여줬냐면 여기서 보면 Why does this happen? 왜 이런 식으로 현재에 대해서 집중하느냐? 그럴 때 이 사람이 대답을 뭐라 그러냐면 We are not entirely sure. 확실히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기업보다 뭐 미래를 생각하는 게 기업보다 쉬워서 어쩌고 이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근대적 자아가 고정된 자아가 근대적 자아 고정된 자아가 아니다. 이게 움직이고 이게 왔다 갔다 흔들린다. 그래서 탈근대적 자아는 다르다. 데리다를 내가 용어를 썼지만 데리다는 차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차연이라는 단어는 차이랑 다른 이유가 차이 플러스 지연, 시간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우울과 불안의 외로움의 원인이란 말이죠. 하나의 나가 아니고 자꾸 바뀌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지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욜로 얘기들이
우리한테 느낌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자아를, 고정된 자아를 어, 정해진 걸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 판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런 많은 얘기들에 대한 그거는 이제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요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요걸 좀 더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됐으니까 요걸 생각해 보면, 요 독립주체성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읽으면 좀 쉬워서 일부러 이런 설명을 해요. 독립주체성. 영어로 표면 independent identity 이라는 게 근대적 자아, 나의 기본 정서예요. independent라는 단어 가만히 들여다보면 dependent,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identify는 뭐야? 그럴 때 what is it? what is it을 다른 말로 쓰면 can you identify? 이런 뜻이죠. 아이덴티티 하나의 덩어리로 딱 설명할 수, 규정할 수 있느냐, 데피니션이 되느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혼자서,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혼자서 규정될 수 있다. 요 말을 자아란 단어 쓰는데 여기서 자아 대신에 주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자아와 주체를 구별을 한번 해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중에 어디서나 많이 자주 나오는데, 자아란 단어는 영어로는 셀프예요. 주체 단어는 subject인데 둘 다 나라고 쓰는데, 차이점은 이게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자아는 인디비주얼, 개인, 심리적인, 사이콜로지컬한 나라는 그 심리적인 존재 또는 개인적인 존재를 쓸 때 자아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주체라는 단어는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주체적인, 그런데 사회적인 그 개념 쪽에서, 그러니까 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일 때는 자아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사회 전체 공동체적인 거를 말할 때는 나라는 단어를 용어를 쓰면 subject, 주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렇게 이 정도면 대강 읽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이 돌아가는 제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돌아갔는데, 행동자의 특성인 행동성이라는 것이 일루저리 센스라는 거죠. 환각적인 감각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거,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리얼이 아니고 환각이다 이거죠. 감각이라 이거예요. 리얼이 아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행동을 해 라고 생각하고 믿지만 사실은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환각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간 거야?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일루저리한 상황을 부닥치니까 리얼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월과 불안이 되고 외로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deeply important social purpose, 아주 사회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깊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제 읽어 나가기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심리고 개인적인 우울과 불안 또는 사회적인 외로움, 요 문제가 독립주체성을 앞서같이 믿으면 여기서는 우울과 불안의 원인이죠. 그죠? 난 독립주체적으로 혼자 있을 수 있어. 혼자 못 있으니까 우울하고 누구랑 같이 없는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동체인 거에 못 있으니까 외로움인 거죠. 혼자 못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의 심층적인 면에 바로 이 에이전시의 문제가 들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또는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인간관계 문제잖아. 그렇죠? 이건 혼자 개인의 내면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건 관계의 문제고 이건 내면의 문제인데, 이 두 문제가 전체가 전부 다 뭐냐면 독립주체적인 근대적 자아,
다 해체돼 버리고 내가 누군지 아이덴티파이 수 없게 돼서 내가 누구지? 무엇이지? What is it? 하고 되면 대답할 수 없게 되니까 불안해진 거야. 그러면 행동자의 에이전트로서 행동자로서 행동할 수 있냐? 그것도 환각인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이런 고민 때문에 이런 고민에 부닥치니까 본능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사랑에 있어서 상대방이 전부 나한테 커미트한다고 느낌을 가질 수도 없고 그거는 사랑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싸움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당신한테 전부를 못 느껴라고 싸우지 마시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대에 다시 더 크다 이거죠. 그죠? 시대에 다시 더 커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고 살 수 있다면 엄청나게 행복한 아주 중요한 어떤 그죠? 어떤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혼자는 이제 둘이서 사랑하는 사람 둘이서 해결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업적이라고 봐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이런 문제점을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다면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에세이를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 I'm trying to concentrate on writing this piece. 이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but my two grandchildren in the room next door, 옆방에서 손주들이 had stopped making paper airplanes and started arguing. 종이 비행기를 만들다가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You kicked me, yelled Freya. 프레야가 나 발로 쳤어. 그러니까 her brother Ben insisted it was an accident. 그냥 그건 사고였어. I didn't mean to. He cried. 그가 소리를 질러서. 그럴 의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What should this be an excuse, I wonder? 근데 I didn't mean to. 그럴 의도가 없었어. 꼬마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치? 이런 excuse, 이런 변명이 뭘 뜻하지? 왜 이게 변명이 되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글 쓰는데, 왜냐면, the pain is the same in either case. 어쨌든 간에 발로 맞았으니까 아프게 마찬가지겠죠. But prayer is more concerned with Ben's intention than the pain. 그렇지만 프레야는 일부러 뗐다. You kicked me. 네가 날 발로 찼어. 인텐션이 중요한 거지. 페인보다 인텐션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보인다는 거야. You did it deliberately, she says.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랬어. She says. But did Ben hit her on purpose? How do you know? Should it matter? 하지만 진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랬던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거를. Why should it matter? 이게 지금 어린애들의 놀이 같지만 가장 큰 게 뭐예요? 법적. 응? 판단의 핵심. 그죠? 예를 들면 사람을 죽였을 때도 의도를 가지고 죽였냐? You did it deliberately. I didn't mean to. 이건 엄청나죠? 이거랑 그거의 차이는 엄청나요. 그치? I didn't mean to를 받아들이면 무기징역이지만 you did it deliberately를 받아들이면 사형이죠. 사형제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근대법, 근대법의 법적 판단 기준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바로 이거에 근본을 하죠. 의도적으로 했냐? 예? 아니면 그런 뜻은 없었냐? 그래서 산업재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죠. 그런 사건이 나죠. 또는 무슨 많죠 그런 거 많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모든 사건, 천안함, 세월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사건들의 논란의 초점이 이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근대적 자아의 의도를 가진 판단이었는지, 근대적 자아가 의도를 가지고 판단한 건지 아닌 건지, 그게 근대법의 핵심 판단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모든 면에서 예를 들면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는다. 의도적으로 빌려서 안 갚으려고 했으면 사기죠. 사기. 근데 I didn't mean to.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 이거 지금 여러분하고 직접 관련된 얘기를 예를 하나 들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누가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안 갚아요. 그래서 법원에 가요. 그럼 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그러겠죠? 억울해서. 그런 그쪽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나는 갚을 의사는 있어요. 라고 말하면 법원에서 뭐라 하냐면 아 그래 갚으세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I didn't mean to. 이게 먹히면 법정에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만 법적 판단의 기준을 받으러 가야 돼요? You did it deliberate. 예? 그러니까 소송을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한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소송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소송을 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you did it deliberately. 근데 자아의 어, 판단이냐, 독립 주체성의 판단이냐, 의도적으로 그랬냐. 이게 되면 법적 판단에 가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죠. We humans like to think of ourselves as mindful creatures. mindful. 의도를 가진, 이건 mindful 여기서 마음이 가득한 이렇게 직역하지만 사실 이거는 의도에 가깝죠. We had a vivid awareness of subjective experience. 주관적 경험을 명백하게 생생하게 잘 안다. In a sense that we choose how to act. 다 의도에 관한 얘기죠. 그죠? 독립주체성의 의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이유는 이런 일반적으로 풀어놓은 말들을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보면 여기 보면 our conscious state, 그죠? 의식하는 상태, 의도적이죠. And what causes our behavior. 그게 바로 우리의 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이게 intention의 문제죠. You did it deliberately. Afterwards, if we want to, we might explain, but if we don't, when, why. 그래서 대부분 다 원한다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고, 뭘 했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You did it deliberate. 이걸 믿는 거죠. 지금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지각을 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반성문 써가. 왜 그렇게 됐어? 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지각을 했는데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고,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랬어? 끝나는 거죠. 반성문이고 뭐고 다 없는 거죠. 그렇죠? 회사 갈 때도 마찬가지죠. 회사 가는데 전철에 사고가 나서 늦었어요. 그러면 가서 전철에 사고 나서 이렇게 전철이 지연됐다는 경위서를 하나 쌓고 회사를 갖고 가면 회사들이겠죠. 아이고 오늘하고 수고했네. 이렇게 얘기하지. 너 왜 지각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근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비결이죠. 그렇죠?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But the way we justify our action is fundamentally different deciding to what to do in the first place.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법은 진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로 결정한 것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행동을 했다고 말할 때 실제 행동과는 다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의도적으로 독립주체성의 자아가 어떻게 행동하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범죄, 성폭행,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범죄의 성립, 특히 여학생들 성폭행 또는 성희롱 이런 문제, 성범죄 있을 때 내가 이건 성범죄다. 내가 이거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죠?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중요한데. 그렇지만 그거 해봐야 범죄로 성립이 안 돼.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you did it deliberate 했다는 걸 설명해야 돼. 옛날에 어떤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술집에서 앉아있다가 할아버지가 같이 서 있다가 자기 엉덩이를 건드렸다. 그런데 그거 갖고 이제 법정에 갔는데 뭐 갖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You did it deliberate.
결국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여자는 그렇게 딱 화가 났으니까 소송을 걸었겠지만 you did it deliver it 갖고 A가 됐죠.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버려요. Or is it? Most of the time our perception of conscious control is an illusion. 그렇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그 의식이라는 그 의식적인 우리가 의식적으로 컨트롤한다는 거는 환상에 가깝죠. 때문에 환상에 가까워요. 이게 지금 시대의 문제란 말이죠. 여기까지는 근대적 사고인데 판단 기준에 관한 논의죠. 그죠? 의다, 독립주체성의 의지. 나라는 또는 너라는 독립주체적인 의지가 여부가 결정인지, 그지? 의도적인지 결정 기준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요 밑에서는 탈근대적인 얘기가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글들이 내가 앞에 설명한 이유가 이런 글들이 아주 순진하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혼란스럽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 보세요. 그럴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번역을 해보면 우리의 의식적 통제라는 인식은 환상이다. 이게 왜 나왔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왜 이게 환상이라고 말하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의식 통제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이게 근대적 자아의 의지에 라는 것이 뭐다? 지금 환상이 됐고 작동이 잘 안 된다. 이게 좀 다른 시대다. 탈근대 시대에는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쓴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잘 어려운데 이런 일상어로 환상이라는 단어를 딱 써놔갖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게 보통 어려운 글, 내가 왜 이걸 일부러 정했냐면 보통 읽다가 어려운 글들이 대부분 다 이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거의 모든 글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이 문과적인 문학적인 상황이 아니라 과학이나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many neuroscientific and psychological studies. neuroscientific 신경과학이죠. 심리학이죠. 이건 과학적이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문학적인 설명을 하고 문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글들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글 쓰는 사람 자체가 이런 이중적인 변화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독자들이 그래서 요새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럴 때 나는 이만하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책을 전혀 못 읽겠어요. 책을 샀는데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바로 요 자리에 요게 글 쓰는 사람도 혼란스럽게 쓰고 자기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는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신경과학에 있어서 뇌신경과학이죠. 이거 신경과학이에요. 이게 지금 뇌신경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이에요. 뇌가 오토매틱 파일럿, 뇌가 오토매틱 파일럿, 자동으로 운전하는 거죠. Is usually in the driving seat. with no or little or no need for us to be aware of what's going on. 그러니까 보통 이게 자동 운전, 뇌의 자동 운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밥을 먹거나 걸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의식하지 않죠. 자동으로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또는 그렇게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의식하지 없이 뇌가 자동 운전을 하는 게 운전석에 앉아서 딱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Strangely though, in these situations we retain under this feeling that we are in control of what we are doing.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느낌을 받은 정서가 있어요.
내가 만약 걸어 다니고 걸어 다닐 때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걸어갈 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의도적으로 오른발을 띄고 왼발을 띄고 이러고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밥 먹을 때 숟가락에서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잘못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자동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sense of agency라고 그런다. 행동성의 감각이죠. 행동자의 감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동하는 주체다라고 생각하는 감각인 거죠. So where did this feeling come from? 그러니까 아까 아이가 둘이 싸울 때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발로 찼을 때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는 의도적으로 얘가 그냥 생각 없이 발이 휙 움직이다가 발을 글로 가려고 그러다가 그냥 다시 찼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랬을지 모르는데 에이전시의 감각을 믿고 네가 일부러 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t certainly doesn't come from having access to the brain process that underlie our actions. 우리의 행동 바탕에 있는 브레인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서 거기서 우리 접근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린 브레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죠. After all, I have no insight into electrochemical particulars of how my nerves are firing. 그러니까 내 신경이 불을 붙는다 그러죠. 불이 팍 튀는 것처럼 불이해서 그다음에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어떤 뭐 요소들이 입자들이 막 움직여서 이렇게 머릿속에 뇌들에 서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는데 시냅스를 통해서 어쩌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지는 못하죠. 그지 모른단 말이죠. how neurotransmitters are coursing through my brain and bloodstream. 그래서 이 신경의 전달자들이 머리랑 뇌랑 그다음에 피 속을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모르죠. 지금 모른단 말이죠. 그렇지만 대신에 우리는 뭘 하냐면 our experience of agency. 우리의 그 행동자의 경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자동으로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자라고 스스로 느끼는 이유는 뭐냐? 라는 경험은 어디서 나오냐면 seems to come from inferences we make about the causes of action. 그 중요한 말이 추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추론이라는 단어예요. 추론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그러냐면 우리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추론, 그지? 뭐에 근거하냐면 crude sensory data, 아주 조잡한 감각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추론한다 그래. 추론은 뭐냐면 추측해서 논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면서 자동으로 걸어가는데 이 자동으로 걸어가다가 발로 누굴 찼어요. 그치? 자동으로 가다가 누구 발로 찼어요. 그런데 그걸 행동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행동을 걸어가서 쭉 갔으니까 내 행동의 원인은 날 거라고 추측해서 짐작하는 거죠. 그죠? 추측해서 짐작. 추측해서 짐작을 그냥 짐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논증하는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논증하는. 내가 추측했는데 바로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행동자예요. 그러니까 하나애가 발로 찼다고 너 발로 찼지. 어릴 때랑 갖고 많이 싸웠죠. 그죠? 그게 이제 추론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변명할 길이 있는 거죠. 난 진짜로 그런 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And as with any kind of perception based on inferences, our experience can be tricked.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에 의해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해요? 이게 실수가 될 수, 트릭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미노 같은 걸 그림을 하나 보면 5개 블록한 혹이 있고 3개 쑥 들어가는 오목한 그 구덩이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평범한 그림, 그 사면을 볼 때도 그렇죠. 상상을 해보시면 그렇죠. 5개 볼록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3개 쑥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럼 그 모양을 보면서도 우리는 평범한 화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걸 보아요. 왜냐하면 우리 브레인이 일루전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환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expect to light come from above. 빛이 위에서부터 온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추론이죠.
빛은 위에서부터 내리 쬐니까 그늘로, 그죠? 그늘 지는 걸 보고, 쉐이딩 되는, 그늘이 지는 걸 보고 3D 쉐이프를 인퍼해요. 추론한단 말이에요. 인퍼런스. 아까 나온 단어 있죠? 인퍼한단 말이죠. 우리는 빛이 위에서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그림자하고 이렇게 보고, 그림자의 그늘이 지는 걸 보고, 3D, 입체적인 형상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그림자가 위쪽에 있으면, 아, 이거는 뭐예요? 구멍이다. 뻥 뚫린 거다. 만약 그림자가 바닥에 있으면 아 이건 혹이다. 뚝 튀어나온 거다. 블록한 거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감각이 아니라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플랫 스크린에서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종이를 그림을 뒤집어 버리면 거꾸로죠 이거는. 그죠? 블록한 게 3개고 뚝 들어간 게 5개가 되는 거죠. It is the same with our experience of agency. 그러니까 우리 에이전시에서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생각해왔던 행동자, 근대적 행동자, 근대적 자아 행동자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행동자라는 단어 자체가 자아를 시작 행동자를 쓴 자체가 이 사람은 자아라는 근대적 개념을 믿지 않는 거예요. Our inferences can be wrong. 그러니까 추론이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는 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를 내 추론이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 게 보통 사람들은 상식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상식에 반하는 그러니까 근대적 상식. 누구나 다 아는 다 보편 다 그렇게 생각해. 나는 상식이죠. Everybody thinks so. 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반하는 인식에 우리의 추론이 내 추론이 아니라 우리의 추론이 틀릴 수도 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왜 여론 형성이 안 되고 왜 혼란스럽죠? 정치적으로도 막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추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이라고 그러죠. 버블. 그러니까 거품처럼 비누 거품처럼 여론이 버블이 돼서 거기서만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추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여당과 야당 약간 심한 사람들 태극기 부대나 뭐 문파 그런 사람들이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문파라 그러던가? 나 이런데 정치에 관심은 없는데 태극기 부대 뭐 하여튼 이런 분들이 왜 그러는지는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여론 거의 거품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추론은 안 틀렸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상식이니까. 상식인데 그게 틀려?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죠. 얼마나 지지자들이 많으냐면 미국 거의 50%에 가까우니까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상하긴 한데 거역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 사람들 정식으로 반대하면 선거에서 지겠죠. 그래서 말을 못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근대적 상식에 반하는 이런 our influences can be wrong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라는 것. 이 사람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거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게 이게 사랑 싸움의 원인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하고 얘기한다면 서로의 인플루언스가 달라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 이게 사람들끼리 친구나 우정이나 사랑 관계에서 헤어질 때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관계. 인간관계 거의 모든 인간관계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다. 그죠? 당연히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버지는 아니게 생각하고 엄마는 아니게 생각하고 그죠? 상대방은 애인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해결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헤어지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뭐 이런 문제를 왜 내가 이 설명을 하느냐? 이걸 이해하고 나면 마음을 괴롭게 하든 그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든
거의 모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해는 돼요. 자, 좀 정리하면 현재 겪고 있는 개인적인 본뇌, 나,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뚜렷하게 이해할 수는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왜 그런 원인을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점진적으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our influences can be wrong, your influences can be wrong, my influences can be wrong 라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인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이해하면 해결책도 모색하기 시작할 수 있다. 예? 전혀 문제를 이런 인플루언스가 서로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 인플루언스가 서로 설명이 안 되는 절대로 설명이 안 된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 그럼 노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이나 뭐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들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포기해야 될지 아니면 해결책에 해소 방안이 있는 건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I can believe that I'm acting when it's actually someone else. Or I can believe that someone else is acting when it's actually me. 이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인데 내가 행동한다고 믿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난데 내가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행동한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영화에 무지무지 나오죠. 무지무지 나와요. 그치? 되게 웃기는 소리 같지만 굉장히 많다니까요. Such illusions. 그래서 환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라고 부른 거예요. Are unconfined to highly contrived laboratory situations. 굉장히 조직화되고 이렇게 계획된 그런 실험실 상황에서만 이런 환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도 있다는 거죠. In the 1970s, facilitated communication or supportive typing are promoted as a teaching strategy for helping people with autism communicate with the wider world. 오티즘 사람들은 자기가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세상하고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이제 가리키는 어떤 그 도구로 하나로 이 대화를 쉽게 해주자. 퍼실리테이티드는 쉽게 하는 그런 물건이죠. 그래서 그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는 즉이죠. 서포티드 타이핑이에요. 옆에서 타이핑을 쳐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70년대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오티즘 애들을 보고 있다가 쟤 무슨 뜻이야? 요새 뭐가 있어? 이런 거 비슷한 게 애완동물들의 의사를 번역해 주겠습니다. 그런 그 앱 같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오티즘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갇혀 자폐라고 그러죠. 내가 앞에 한국말을 써놨는데 자기 속에 갇혀 있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거를 옆에서 타이핑을 쳐주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쉽게 하는 그런 도구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The children's finger rested on the keys. 그래서 키에다가 애가 올려놓으면 the facilitator help the child to type by detecting their intended movements.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타이프 위에다 손가락을 얹어놓게 해놓고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보조자가 그들의 의도 이렇게 치려는 의도를 보고 타이프를 도와준 거예요. 애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 타이프에 뭐 H를 치면 헬프고 뭐 L 치면 러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H 헬프 빨리 못 치니까 그리고 마음하고 행동을 안 옮기니까 The technique was eventually discredited. 그렇지만 실패했어요. After many demonstrations showed 그 많은 그 실험의 결과로 뭐가 보여줬냐면 any communication came from the facilitator, not from the child. 금방 내가 보여줬잖아요. 애가 H를 치면 헬프고
L치면 love다. 이런 거는 아이한테서 온 게 아니라 바로 그 옆에 보조자에게서부터 어떤 대화들이 다 나오는 거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의 에이전트가 뭔지에 대해서 안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But the striking thing was the most of the facilitators sincerely believed that they were not the agent of these actions. 근데 그 옆에 도와준 사람들이 나도 금방 그랬잖아요. H는 help고 L은 love다 라고 진짜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행동들의 에이전트라고 아니라는 거, 응? 믿었다는 거죠. 나는 도와주는 거지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니야. 내가 행동의 행동자는 아니야. 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의 의지인데, 응? 자기의 의지인데 아이의 의지를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만큼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Free is not something we have so much as something we feel.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죠? These observations point to a fundamental paradox about consciousness. 이러한 관찰은 의식에 관한 consciousness, 의식에 관한 본질적인 근본적인 역설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의식한다. 너는 무슨 생각해? 너의 생각은 뭐야? 물을 때 의식을 물어보는 거죠. We have the strong impression that we choose what we do and don't act. 그러니까 우리가 we do and don't act.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때, 하기로 결정했을 때, 한다고 결정을, 우리가 그런 말하면, 무슨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을 내가 결정해서 했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지? 어떤 데 안 했어. 내가 안 했다고 그런 강력한 그런 인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we hold people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한단 말이죠. 나를 때렸어. 나를 밀쳤어. 첫 번째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그래서 넘어졌어. 다쳤어. 첫 번째 무슨 생각해요? 너가 책임져야 돼. responsibility. 그죠?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yet many of the ways we encounter the world don't require any real conscious processing.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만날 때 오는 많은 것들은 conscious processing, 의식적인 처리 과정, 의식적 처리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Our feeling of agency can be deeply mystery.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자라는 감정, 느낌, 그지? 우리가 행동하는 거는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행동자로서 행위를 한 거다. 라는 거는 아주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닌 게, 그러면 행동자가 잘못되어 있다. 아주 심하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의식에 기반한 행동자를 전제할 수 없겠죠. 그지? 궁극적으로. 그러면 근대법 시국가의 징벌 처지는 무의미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요새 청소년들의 그 범죄, 심한 살인까지 이뤄가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자꾸 신문에 나는 이유가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년들의 중범죄의 경우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바로 예를 들어 내가 청소년 중범죄가 범죄에 대한 사회적 판단 혼란상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잘 모르겠는 거야. 예를 들면 12살, 6살 여자아이가 사이코패스처럼 6살 유인하여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성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1심의 경우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그런 판결을 왜 그러냐면 애들이 그렇게 중범죄 재판을 하는데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무덤덤한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애를 유기해서 살인하고 죽였는데 일본에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미성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12살, 13살.
근데도 1심 판결을 굉장히 중용을 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넬소,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주인공이죠. 을 상기하지 할 수 없어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메르소나 사르트르의 구토에 나오는 옥강당이 이회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이 없다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신이 없다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렇게 오래 한 말인데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냐 이거죠. 아무것도 안 했나 이거요. 이거 끔찍하죠. 끔찍한 허무주의죠. 그래서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세계에 충격을 줬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냥 철학적 사상을 설득력에 표현하기 위한 문학적 도구였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이거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죠. 현실에서 애를 죽이고 나서도 재판을 하는데 그거 어때서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어이가 없으니까 어른처럼 재청을 내는데 그래도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는 많죠. 미국에서는 콜럼바인 대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자동수청으로 들어가서 학생이 대량 saksan을 하고 우리도 유사한 사건들이 지금 한국에 자꾸 벌어지고 있죠. 중동이나 유럽에서도 테러 행위가 젊은 애들이 그 아무 생각 없는 테러 행위 일상화되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일반 대중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에이전시의 문제,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의식을 못 믿는 의식적인 거를 의도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이게 그러면 이렇게 그 어떤 특별한 사건이냐마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 지구 온난화는 거의 지구인 전체가 저지르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고 범죄인데 그래서 사이클론도 지진도 화산폭발도 막 나는데 예외가 아니죠.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디스토피아 같아요. 유토피아의 정반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 그냥 어떤 한 개인의 이게 어려운 게 미성년자들의 개인의 어떤 문제라고 평가를 해서 형벌을 내리죠.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을 처벌하면 돼. 몇 명만 잘못된 거야 하고 기봉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이제 콜럼바인 대학교 고등학교 학생 사건에서 가해자 부모가 난 우리 자식도 정상이 아니야. 우리 자식 적상이 아니까 혼내도 돼. 라고 단죄를 해요. 자기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하냐면 공동체에서 그렇게 여론이 그런 거죠. 여론의 압력을 느끼는 거예요. 테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트럭이나 테러 카타칼로 테러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테러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해요. 지금 이게 다 문제인 거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경찰력으로 통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이방인들이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외부의 이방인들이. 근데 그 테러리스트들이 속해 있는 바로 그 문화가 그걸 양육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순을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설명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한 그 얘기예요. Our influences can be wrong.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인류 공동체가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는 의식적인 책임을 지는 근대적 자아의식 책임을 지는 걸로 처벌하고 그러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선언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대응책을 어떻게 찾기 시작할 거고 그래야지만 방향성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끔찍하죠. 끔찍하니까 사람들이 그건 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그걸 말을 안 하려고 악착같이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개인들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사람들, 사회 전체만 겪는 게 아니라. If our experience of action doesn't really affect what we do in the moment,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영향을 못 미친다면, 그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도대체 뭐냐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 기존의 상식이죠. 근대 상식처럼 그거하고 반대되게 나는 agency is only relevant to what happened after we act.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 말이 이제 요 말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인데 행동자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한 이후 벌어지는 것과만 관계가 있다. 즉 다시 말해 뭐예요? 추론이라는 거예요. 추론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의식적으로 우리가 행동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 봤다? 아,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추론한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발로 누가 나를 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쳤어. 쟤는 의도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려고 찬 거야. 또는 우리 가족이 나를 괴롭혔을 때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그랬을 때 제가 나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행동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행동, 그런 행위 벌어진 것들하고 그거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추론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행동자가 행동한 거를 의도라고 믿지 말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그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행동자의 의도, 행동자의 책임, 그걸 자동으로 믿지 말라. 그 소리예요. 이걸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행동한 거, 행동자의 행위가 어? 의도적이고 하고 자동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세상을 이해하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위가 어떤 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럴 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분노하기 전에 그게 의도적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어? 어. 행동자가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자동으로 해석하지 말아요. 자동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중요한 말은 자동으로 해. 자동으로. 자동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해석할 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When we try to justify and explain to ourselves to each other.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합리화죠. justify. 합리화하고 행동하려고. 우리 자신을 서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행동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할 수 없이 이렇게 복잡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더 이상. 이게 그래서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 그게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해결책은 없는 거죠. 화만 나는 거죠. 너 왜 날 쳤어? 네가 친 거는 분명히 의도적인 거야. 그 사람 날 왜 쳤겠어? 라고 말하면 싸움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분쟁, 전쟁, 테러, 인간관계의 소멸, 종말 이런 것들이 원인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합리화 또는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론이에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합리화하고 설명하는 거. 여기 추론이죠. 추론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사적이고 무의식 행동에 따라서 이거 반사적 행동, 무의식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의지에 의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치? 어떤 경우에는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인 행위인데, 행동인데, 그냥 행동한 거예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하고 행동은 다른 말이죠. 행동, 한자말을 쓰면 행동과 행위는 다른 말. 일본의 한자말로 안 써볼게. 행동. 이거는 행위. 행위하고 행동하고 차이점은 한자말로 써보면 한자 보통 잘 안 쓰지만 행동한다는 건 맞는데 위는 의도적이라는 소리죠. 그죠? 의도적. 동을 움직인다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행동에 대해서 의지에 의한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런 전제에서 그 인간 공동체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원인이 행동자라는 전제가 이렇게 말해야지만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이렇게 말해야지만 뭐가 돼요? 근대 국가의 필요 충분 조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는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이 지금 내가 하는 설명이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앞에 내가 뭐 그 다른 설명들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했죠. 자아 주체 이런 설명 많이 한 이유가 이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근대 국가 자체에 대한 조건, 불허 충분 조건 자체에 대한 부인 또는 회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영토 국민 주권, 영토 국민 주권이 이게 국가의 요건이란 말이에요. 국가. 그 국가는 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영토라는 주권은 뭐죠? 국민은 뭐예요? 국민은 의도적으로 국민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결혼 서약 해보세요. 결혼 서약 사인을 하는 게 우스운 게 아니죠. 이게 뭐예요? 책임지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저거 간통죄는 없지만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섹스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됐었단 말이죠. 지금은 야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좀 벗어난 거죠 많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간통죄가 지금 없어진 이유가 이 근대국가의 조건 결혼 서약의 신상성이 무너진 거죠. 그죠? 이게 인간 공동체 지금까지 말한 인간 공동 근대 인간 공동체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인간 공동체가 아니라 언제나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대적 사회의 인간 공동체 핵심 요소였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비드 카네만의 시스템 1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행동심리학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말하는 시스템 1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 개인의 행동자라는 자유의식, 인식 자체가 너는 행동자, 너는 책임을 지고 하는 행동자라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야. 라는 게 사실은 경험의 자아가 아니라 기억의 이야기에서 기인하는 개념이에요. 추론이라는 단어가 기억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추론, 그지? 추론에서 기인하는 개념이면 그래서 데이비드 카네만이 그래서 그 개념은 틀렸다. 라는 게 시스템 2예요. 바로 이걸 발견함으로써 이 사람은 행동경제학을 세웠고 이 행동경제학이 노벨상을 받고 행동경제학이 지금 경제의 핵심 학문이 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지금 이 사회과학이 이 시스템 2를 한다면 사회과학 전부의 신빙성과 효율성이 그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여론조사 안 맞는단 말이죠. 지금은 왜 여론조사가 안 맞아요? 여론조사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의 대답의 책임, 그지? 의도적으로 대답한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책임 있게 답변할 것이다라는 전제, 그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치? 이게 무너져 버리면 여론조사가 맞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론조사를 해도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지난번에 엄청나게 틀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될 때.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자라는 전제가 행동의 사전 기반이 아니라 사전 기반. 당연히 있는 사전 기반이 아니라 행동의 사후 이야기의 산물이라면 사후 이야기. 추론이죠, 추론. 그죠? 추론. 아까 말한 추론이 바로 거예요. 산물이라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사후 변명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야, 변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justify, explain이 뭐예요? 아까 있죠. justify, then explain. 이 말이 되게 웃기는 말인 게 합리화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뭐 잘못됐어. 바람 피고 그런 짓 있잖아. 그치? 바람 피고, 아, 근데 말이야. 내가 바람을 피려는 게 아니고 말이지. 어쩌고저쩌고. 그치? 당연히 합리화하고, justify가 좋은 말이 아니죠. 정당화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합리화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합리화가 뭐야? 안 맞는데 그 딸을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설명하다잖아, explain은. 그러니까 지금 요새 나쁜 짓을 했는데 법정 가서 처벌받기 직전까지 당연히 나쁜 짓 했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티죠, 사람들이. 뭐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의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합리화, 정당화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똑똑하게 이야기를 구성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하는 것들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아파트의 주민들이 어떤 그 관리인들을 요새 관리인이라고 부르죠. 경비 아저씨라고 안 부르고 그 관리인들한테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보다 훨씬 똑똑하게 이야기를 구성해낼 수 있으니까 너는 무기력하게 나한테 당할 수 있어. 그렇게 당해도 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사회 전체가 어떻게든지 보호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보호받기가 보호를 내버려 두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왜? 얼마나 똑똑하게 이야기를 구성해내는가를 못할 것이니까.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공부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세상이에요. 이게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런 나쁜 짓을 했을 때 사회자가 공분하는 이유가 그거 계속해서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걸 다 느끼기 때문에. There are few hints that support this view. Take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influencing. 유창한 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이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자. 다 실험, 이게 예가 다 있어요. 이게 다 원래 학문적인 그 연구 결과예요. The easier it feels to do something, the more likely you are think that you are in control of the action. 행동하는데 뭐 좀 쉽잖아요. 그 하는데 좀 쉬워. 그러면 이건 이건 내가 컨트롤하는 행동이야 이거죠. But we have to learn to interpret such feelings. 그렇지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 여기서 좀 설명을 하면 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말로 It is natural 이렇게 말하는 게 It is natural. 한국말로 표현하면 당연하다. 다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Is it natural? Beat the boy. 애들을 막 때린다. 당연하지 않죠? 당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 내추럴하다고 말하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당연했지만 그런 거 많잖아요. 이러면 It is natural to kill the Indians. 심각한 좀 잔인한 얘기를 하나 해보면 kill Indians, kill people. 이게 뭐예요? 미국 건립 신화잖아. It is natural to kill Indians. 이게 미국의 건국 신화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지금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런 당연하다는 감정,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돼요. We have to learn to interpret. 이거 중요한 말이 여기에요. 해석하는 방법을, 해석하는 것을 공부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난 나쁜 얘기만 들었는데 좋은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 상점에 가서 물건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가 더 이상 아니다. 그죠? 앱으로 사죠? 인터넷으로 사요.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이게 뭐야? 벤처기업. 벤처 산업. 대부분이 이거예요. 당연하다는 걸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엄청난 산업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죠? 애플, 뭐 어쩌고, 우리가 말하는 그, 팽이라는 거, FANG, 그죠? 구글 뭐 어쩌고, 그 팽들의 전부 다 특징은, 팽이 뭔지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이 팽들의 특징을 보면, 팽들은 전부 다 뭐에 관련되어 있냐면, 당연하다가 더는 당연한 게 아니다. 라는 거. 요거를 바탕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가장 돈이 잘 벌리고 뭐 4차 산업 소위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죠. 지금 당연해서 회사에 가서 당연히 일하는 게 당연하다가 아니죠. 인터넷으로 일하잖아요. And what other people will tell us can alter the way we respond.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당연하게 바꾸는 거예요. When doing hard mental work, we have a strong sense of making effort. 우리가 어려운 공부를, 정신적으로 어려운 생각을 할 때, 이 복잡하죠, 지금? 이 복잡한 생각할 때, 우리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What does this mean that we are tired or need a rest? 이게 머리가 생각 복잡해지면 피곤한 거나 뭐 쉬어야 되는 거예요. Or that we are energized or ready to keep going. 이거 되게 웃기는 말인데, 이게 복잡한 생각을 하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 피곤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단순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당연한 게 바뀌니까.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이어다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에너자이즈드가 돼야 돼. 피곤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에너자이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And ready to keep going.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아이고 피곤해. 공부 그만하고 때려치고 좀 쉬어야겠어. 너무 머리 복잡해. 저 선생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만 해? 저는 그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복잡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죠? If someone tells us that we feel depleted, we will perform badly on the task. 우리가 마음이 고갈돼 있다. 위를 잘못한다. 근데 고갈돼 있다는 느낌은 잘못하는 거죠. But we are told but if we are told we should feel energized, we do that.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이 에너지가 넘친다. 그럼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앞에서 본인이 어떤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In the same way, we learn to associate certain experience of action with a sense of agency. 근데 그때 그러니까 에이전시, 지금 새로운 에이전시의 감각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를 맞는 새로운 에이전시 감각은 요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못 하겠지만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에너자이즈가 됐는지 타이어드가 됐는지를 가지면 새로운 시대를 적극적으로 헤쳐나갈 에이전시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And it is these kinds of action that we feel responsible. The bond between agency, 여기서부터는 그냥 옛날 설명이니까 mutual accountability go back at least 여기서 쭉 설명할게요. 이거는 역사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에이전시라는 것하고 상호 책임, 그죠? 상호 책임의 문제는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자와 세공 책임의 관계는 지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행동자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 말이 지금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라 기원전 300년 전부터 올라가는데 에피쿠로스나 스토익 학파들이 자유의지라는 사상을 방어할 때, 설명할 때, 옹호할 때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주가 자연법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설명하면서 300년 전에 에이전시, 인간의 행동자로서의 책임, 인간이 행동할 때 행동의지, 행위한 거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의 의지를 벌써 300년 전에도 얘기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 행동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다. Free will has two fundamental features, they said.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the feeling of being in control and the cause of these events. 이런 사건들의 내가 원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고 있다. 그런 거죠. 두 번째는 the grasp of counterfactual. I could have chosen otherwise. 자유의지의 기준은 두 개인데 하나는 내가 하는 거야. 또 하나는 다르게 할 수도 있었어. 반사실이죠. 다르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자유가 있으면 그걸 내가 그걸 해서 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선택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후회의 마음 아픔, 그지? 그거는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면 후회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Epicurus believed that we acquire this sense of responsibility. 우리가 이런 책임감은 언제 느끼냐면 the praise and blame we receive from others.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찬사와 비판으로부터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By listening to our peers and elders, 우리 동료와 윗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을 소리를 들음으로써 we became attuned to our capacity to effect change in the world.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Our conscious experience is what enables us to pick up these lessons. 우리의 의식적인 경험, 그러니까 의식적인 경험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경험이 있는데 의식적인 걸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적인 경험이 있어야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의식, 그러니까 의식적인 경험. 그러니까 이거는 자아의 의식이죠. 그러니까 자아의 의식을 버려서 아까 실존주의 얘기했었죠. 자아의식을 버려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자아의식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내가 많이 쓰는 말인데 포월한다는 말은 감싸고 넘어간다. 포함하고 초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적 자아의 근대적 의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런 의식적인 경험으로 갖고 가는 것이 의식적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자의 의식을 찾아내는 거죠. It might be a surplus to requirements of most of actions. 그러니까 이게 보충이라는 거예요. 추적. 그러니까 surplus는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행동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보다 surplus인 거죠. 추적. 그러니까 surplus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포월 때문에 나와요. 포월. 추가죠, 추가. But we certainly need consciousness when we are reflecting on our life and discussing it with other people. 그렇지만 서플러스지만 그거를 그냥 그게 추가된 거야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필요하냐면 그걸 의식적으로 서플러스 해야 된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과 토론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many children are reminded to think before they act. 그죠?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좀 생각해봐라. 그치 하면 너 후회할 거야. 라고 많은 어린애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또 뭘 배우냐면 accidents are more readily excused than intentional wrongs.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보다는 사고 친 거, 잘못해서 우연히 사고 친 거, 이게 좀 더 변명하기 좋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손주가 might not really be sure whether he kicked Freya accidentally or on purpose. 그 자기 손주도 벤도 우연히 그랬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쳤는지를 확실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지만 그는 뭐를 하냐면 better chance of getting away with it if he claims the kick was unintentional. 의도한 게 아니었다, unintentional 하였다 라고 만약 주장한다면, he claims, 주장한다면 벗어날 길이 더 좋겠죠. In this way, we gradually figure out what it feels like our actions to be deliberate. 고의적인 게 뭔지를 우리가 점점 배우게 되죠. And if it goes well, 모든 게 다 잘 된다면, we develop into others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of our own powers.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이라는 거를 배우면서, 그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배우면서 클 수 있는 거죠.
Given the social dimensions of agency, agency의 사회적인 관점을 차원에서 보자면, it is unsurprising that the norm of responsibility, 그 책임이라는 게 어떤 거냐?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In our time and place, 우리 시대에서는 Ben might not get off so lightly for inadvertently kicking Freya. 그 프레야를 발로 찬 거를 무의식적으로 찼어요. 이래도 찼지만 쉽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근대 사회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요거는 근대 사회 얘기죠. 그러니까 근대 사회에서는 인물이라면, 그지? 지금은 아니야. 근대 사회 인물이라면 의도를 기준으로 책임을, 그치? 지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그치? 이게 근대사회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왜냐하면 근대사회는 자아를 가진 독립주체성의 인물이니까 그 인물이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권하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in another type of place, 그리고 다른 사회를 설명을 해요. 다른 사회가 원시사회 같은 데죠. 이것도 연구 중에 하나 나온 거죠. 그래서 퍼시픽 아일랜드에 있는 문화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건 서구 문화에서 그렇죠. 서구 근대사회라는 거예요. 서구 근대사회. 그래서 서구 근대사회의 A가 아니라 다른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ertain Pacific Island cultures는 근대사회가 아닌, 서구 근대사회가 아닌 사례를 드는 거예요. 아닌 사례. 나는 여기서는 탈근대 사회라고, 나는 이게 서구 근대 사회가 아니라 그 다음 사회라고 미래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서구 근대 사회가 아닌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들은 이런 기준으로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believe in the opacity of other minds.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 뚜렷하지 않다, opacity, 불투명하다라는 걸 믿으니까, 그죠? 너 의도야 의도 아니야, 그런 걸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it is impossible, at least very difficult to know what other people think and feel.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느끼는지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결과로 people are frequently held responsible for their wrongdoings. 그러니까 뭘 잘못했으면 무조건 책임져야 돼. 의도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치? 이런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Even when they were the result of accident or error. 그러니까 사고나 실수의 결과일 때도 불구하고 이런 그 사회에서, 그죠? 이런 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있죠. 그런 섬들,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의 문화 속에서는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intentionality, 의도성은 파악할 수 없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파악하기 불가능하니까 therefore largely irrelevant,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구 근대 사회가 닥치는 문제들을 이미 이런 사회들은, 그러니까 그 전의 사회인데 원시 사회들은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대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들은 지금 우리가 근대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법적 제도, 의도의 기준으로 하는 책임의 제도가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Similarly, among the Mopan Maya of Belize and Guatemala, 이거는 중남미죠. 중남미도 마찬가지예요. Children and adults alike punished. 어린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근대 사회에서는 서구 근대 사회 또는 그걸 따르는 사회에서는 어린애들은 처벌 안 받죠. 근데 어른들이나 어린애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자꾸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according to the outcome of the actions. 액션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떤 신고를 여러 명이 구타를 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는데 그걸로 어떻게 처벌할지 몰라서 굉장히 시끄럽게 지금 떠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법 체계에 의하면 걔네들 처벌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예 중학생들이 절도를 하고 경찰에 연락하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도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법제도가 지금 이렇게 처벌할 수는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려 있어요. What's more, by considering our experience and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보고 sharing them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그거를 공유한다는 것이 we can reach a consensus about the world and we humans are really like.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대를 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비교해보면서 세상 what the world and we humans are really like. 도대체 어떤 건지 하고 새로운 컨센서스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치? 이건 탈근대적인 다른 세상, 그죠? 다른 세상을 어떻게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예를 들면 청소년 범죄, 청소년 잔혹 범죄죠. 범죄에 관한 여론. 도 마찬가지. 한 사례를 들면 그런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지? 청소년들은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언급되는 언론에서 언급되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컨센서스로 어떻게 말하는 거냐. 이게 지금 새로운 세상이고, 기존의 법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그죠? 이런 것 중에 해결된 게, 말하자면, 낙태 또는 무슨 간통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변하고 있죠. 다 변한단 말이죠. 그죠? 어떻게 변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컨센서스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A consensus need not be accurate to be alternative, attractive or useful, of course. 지금 이거는 여론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확실하게 attractive하거나 useful 할 수는 없겠죠. 매력적이거나 지금 당장 쓸 수는 그만큼 정확하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컨센서스를 찾아서. For a long time, everyone argued that the sun went around the earth.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perhaps our sense of agency is similar trick. 이런 식으로 우리 sense of agency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당연히 믿었지만 사실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는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될 때처럼, 그지?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될 때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랬다가 혼났죠? 그것처럼 지금 근대에서 탈근대로 전환하는 시기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비슷하게 에이전시의 문제도 그렇게 돼야 될 거다 이거죠. It might not be true, but it maintains a social cohesion by creating a shared basis of morality. 그렇지만 사회적인 어떤 합일점 그런 것들은 이 유대관계 뭐 일치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 shared basis of morality는 어느 정도 찾아놔야 돼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서 막 이런 잔혹범죄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죠. 미국에서 콜럼바인 대학교도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지금 비슷하죠. 그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shared basis of morality는 대강은 마련해놔야지 사회가 안 무너지니까요. It helps us to understand why people act as they do.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지? 하는 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청소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거야?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And as a result, makes it easier to predict people's behavior.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쉬워지니까 막는 게 쉬워지겠죠. Responsibility then is a real currency of conscious experience. 왜냐하면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적인 경험이라는 거는 책임이라는 것이 바로 의식적인 경험의 진짜 어떤 화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의식적인 경험을 했다는 거는, 의식적으로 경험한다는 거는 책임을 진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요. 그런 어떤 근대적인 자세는 갖고 있는 거죠. In turn, it is also the bedrock of culture. 이게 이제 문화의 어떤 뼈대가 되는 거죠. Human are social animal, but we unable to cooperate and get along in communities. 우리가 잘 살 수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한다면 if we couldn't agree on the kinds of creatures we are and the real the sort of world we inhabit.
우리가 어떤 종류의 창조물이고 어떤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합의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서로 협의하기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거죠. 지금 시대가 근대 사회를 벗어나 탈근대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네, 합의해야 한다. 그거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걸 돌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처럼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It's only by reflecting, sharing, and accounting for our experiences.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설명해낼 수 있어야지만 we can find such common ground. 그런 공통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설명을 못하면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볼 수도 없고, 같이 공유할 수도 없고, 경험을. 그 다음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커먼 그라운드가 없잖아. 그죠? 지금 인류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이 커먼 그라운드를 아직 못 찾아서, 뭘 못 찾았어요? 요것 때문에. 그죠? 경험을 올바로 생각해보고, 그지? 생각하고, 숙고하고, 공유하고, 설명할 수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사회. 근데 지금 사회, 새로운 사회의 혼란을 없애는 아주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게도 이게 뭐예요? 세계 평화의 길이에요. 평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상에서 세계 평화를 전쟁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책상에서 이런 공부하는 이 자리 속에서 세계 평화를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To date, the scientific method is the most advanced cognitive technology we've developed for honing the accuracy of consciousness. 현재는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컨센서스의 정확성을 연마하기 위해서 개발한 그런 인식을 위한 기술, 가장 발전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현재는 과학밖에 사람들이 안 믿죠. 그죠? A method involving continuous experimentation, discussion, and replication.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반복해보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학적 방법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과학적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이 지금 쓰고 있는 필자하고 다른 방법을 또 하나 설명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문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말은 과학적이라고 그러지만 인문학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낸 거예요, 사실은. Ben and Frere's debate about the meaning of action is just the beginning.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행동의 의미가 뭐냐라고 토론하는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이 토론은 과학적으로만 요 마지막 요 콜론 요 과학적으로만 요 사람은 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요 말을 반대하고 과학적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 자기는 과학적으로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문학적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내가 이 글의 비판적 읽기를 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인문학적인 방법, 이렇게 근대에서 탈근대로 넘어가는 이 사회의 이해하는 인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라고 설명해 내려고 노력했어요.